아, 보세요. 이걸 이렇게 한다고. 71에 내고 13에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이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87에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확정신고 기한 경과잖아요. 그죠? 경과가 30일 환급이고, 이거 맞고. 이제 오답이 아니고 정답이잖아요. 신고일로부터 30일. 조기환급은 환급 대상 기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이거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고정자산 매입 등 사업 설비를 투자하면 제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사업 설비 투자하면 조기환급 가능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신고 기간 경과후 25일입니까? 아니잖아요. 15일이잖아요. 15일 내에 환급이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환급 아시겠죠? 이런 정도로 내니까 만약에 출제되면 보시고 여기에 뒤에 있는 문제들 다 세무 이것 문제야. 회계 이것 문제 없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못 내요. 전부 다 세무 이것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 이제 마지막 탑픽이 될 거예요. 간이가세자 한번. 가끔가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간이가세자가 툭 한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때 아니면 간이가세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일이 없어요. 법인사업자가 간이가세자 법인에 근무하는데 간이가세자를 할 일이 없어요. 끼끗해봤자 내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뭐예요? 사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작게 시작하면 그때 가세자라는 그죠? 이 말을 좀 듣게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러면 이거 간이가세자의 과세 문제는 그런 분들은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세자를 사업을 하신 분은 세무에 무지하니까 잘 못하니까 못할 것이고, 그럼 법인사업자에 계셨던 분들은 그죠? 간이를 해볼 일이 없어 못하고, 그럼 이거 누가 하냐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신고 대리를 하죠. 신고 대리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 배우시고 조금만 이렇게 전산을 이렇게 쳐보시면 못할 부분도 아니에요. 해보시면 신고 안 해보시잖아요. 근데 뭐든지 신고를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간이가세자 한번 볼게요. 간이가세자는 우리 현재 부가치세의 과세사업자 중에 하나의 유형이에요. 모든 신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자를 일반 과세사업자. 아니야. 이 자들은 신고 능력이 없어. 근데 VT는 창출하고 이거 어떡하지? 신고를 하라고 강제하니까 못하더라 이거죠. 배를 째라 하니까 이거 답답하다. 그러니까 달래서 다른 트랙으로 해서 약간 간편과세를 하고 과세를 종결하는 사업자를 바로 간이가세 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간이가세 사업자의 정의가 필요하죠. 정의 한번 볼게요. 정의는 일단은 과세 사업자 중에서 법인은 안 돼요. 개인 사업자. 요것만 개인 사업자가 돼야 되고,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전 1년이잖아요. 작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뭐죠? 공급대가 파트 포함금액 맞잖아요. VT 포함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VT 별도 말고 공급대가는 발행금액 VT 포함금액이잖아요. 요 금액이 얼마? 4,800도 안 되나? 그러면 한 달에 400도 안 되나? 그러면 한 달에 300을 벌면 연간 3,600이잖아요. 그럼 300을 매출을 한다? 세 포함해서? 그러면 음식점을 한다면 음식값이 세 주고 음식하면 도대체 얼마를 버냐 이거잖아요. 한 150 벌라나요? 100만원? 그럼 직원 쓸 수 있습니까? 직원 인건비 주면 하나도 남는 거 없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세한 사업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자를 얘기하죠.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은 간이 배제 업종이 있어요. 간이 배제 업종은 뭐냐면 처음에 세무서 가잖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간다고요. 그때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일반 과세 할래? 간이 할래? 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간이 할 거예요 라고 체크해서 내면 과세관청에서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처음부터 일반으로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해서 간이를 배제하는 업종이 있다고요. 아예 간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입장이죠.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덩치가, 그죠? 덩치가 큰 애들 있잖아요. 덩치가 큰 애들. 덩치가 큰 애들인데 거기서 뭐예요? 별로 좋은 예가 안 되네. 하여튼 볼게요.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이 돼요. 일단 법인사업자는 배제합니다. 법인사업자인데 간이를 신청한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요, 아예 신고 능력이 있는데 뭔 소리야? 라고 배제를 튕가버리면. 그리고 업종의 규모를 파악해서 광업이랄지 제조업이랄지 도매업 이런 거는요. 네, 그런 것들은 첫 출발이 제조하고 도매하는데 4,800단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제조업 중에서 구두 제조 이렇게 해서 구두빵 하시는 분 있죠. 그런 예외적인 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아예 간이를 못하게 합니다. 도매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매매 물건 하나만 파더라도 요새 물건이 4,800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은요, 배제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좀 달라요. 부동산 임대업은 사실 판단을 해서 간이가 가능한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면 안 해줘요. 무조건 간이 안 해줘. 그러니까 서울이나 우리 광역시 있죠. 광역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하면 간이 과세 할 거야 하면 안 해준다고. 무조건 1번부터 하게끔 하고요. 그럼 우리 지금 성남에서는 시잖아요. 그래서 광역시가 아니니까. 그럼 성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세법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을 한다. 사실 판단에 의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네가 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걸 해주라 이 말이에요. 모란역에 있잖아요. 빌딩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라고 간이를 내면요. 과세관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1층에 있죠. 세만 받아도 5천이 넘을 건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간이를 튕가버리겠다 이 말. 하지만 이 성남 중에 좀 한적한 데가 어디죠? 어디가 될까? 저쪽 사기막골이랄지 이런 쪽에 보면 좀 한적하잖아요. 그래서 건물 1층 같은데 2층 단층 건물에 보면 세 받는 임대업 있죠. 이런 거는 해봐도 한 달에 400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간이를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이도 가능하다 이 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뭐예요? 그죠? 무조건 간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간이과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문 사업자들은 아예 1번부터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송파에 이미 일반 과세사업장에 음식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근데 성남에서 음식점 하나 하는데 처음이니까 간이 할 거예요 하면요. 음식점은 간이가 되거든요. 딱 이렇게 다 해버리면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튕가버려요. 안 돼. 왜? 초에 보니까 너는 벌써 송파에서 일반 과세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신고 능력 있는데 하나를 더 차린데도 신고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겠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요. 간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회해 보면 다 사업장이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이러닝 센터라고 우리 동영상 사이트 제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제 사업자가 된 전데요. 그건 일반 과세 사업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신고하러 갔을 때 거기서 일반 하실 거예요, 간이 할 거예요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처음엔 매출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이로 할까 하다가 일반을 한 이유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고 제하고 지금 거래하는 업체에서 듣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기업에서 그냥 해가지고 1년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불이하게 다 듣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뭡니까? 다 들어와서 자기 필요할 때 무한정 듣는 거지. 직원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러면 그자하고 거래하려고 하면 간이면요. 세금 계산서를 못 끊잖아요.
그자가 매입세 공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 때문에 아예 뭐야, 처음에는 간이를 할 수 있지만 아예 배제하고 제가 뭐야, 간이를 포기하고 아예 일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간이를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가세자의 특징 요것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기출문제 한두 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이 가세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금지합니다. 못해요. 여기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금지합니다.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느냐면,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납부세액이라는 개념을, 그죠? 세금 계산서에서 구현하고 있는데 발급을 안 한다면 그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여기에서 보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조냐면,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금 현재 납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잖아요. 매출액 10%를 그죠? 곱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걸 빼서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이건 앞에 뭐 세금 계산을 교부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를 거두고 얼마를 매입했는지 모르니까 아예 뭐야, 그냥 매출액에서 해당 업종의 부가치를 10%만 내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업종의 부가치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기, 수도, 가스, 뭐 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뭐 숙박업, 운수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음식점업 해볼까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음식점이니까, 그러면 내가 공급 대가가 그 업종의 부가치 10%라고.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에서 10%에서 또 10%를 곱해. 여기 이제 세율이 같잖아요. 10%는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만큼의 10% 중에 10%만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 사업자에 비해서 굉장히 그죠, 금액적으로 적게 내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공급 대가에서 부가치를 그죠, 곱하고 세율을 10% 하니까 요 부가치 요거라고요. 우리는 보통 공급 대가의 매출세액에서 10%를 때려가지고 매출세액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 10%를 곱하는데 여기에 업종의 부가치율만큼을, 그러니까 전기를 그저 영위하는 아주 전파사 하면 5%밖에 안 되잖아요. 10%에 5%밖에 안 되니까 되게 싼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도 영수율 됩니다. 되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아니,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안 되니까 매입세 공제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환급세액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과세 기간이 1기, 2기 두 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과세하지만 간이는 안 그래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뭐예요? 그죠? 1년에 한 번 가세요. 과세기간이 독특하죠? 다르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1년에. 몰아가지고. 신고 동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얘도 예정 고지는 있어요. 그럼 중간이 달라지죠? 일반 과세사업자는 중간 고지가 4월 25일, 10월 25일 두 번 됐지만 얘는요, 중간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7월 25일이 될 거 아니에요, 중간. 그리고 얘도 똑같이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 그죠? 예정 고지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사업 부진 등이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납부도. 앞에 있는 개인 사업자하고 다 같다고 보면 돼요. 그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납부 의무의 면제. 이 말이 뭐냐? 되게 독특한 제도가 되죠. 여러분들 요 선을 4,800이라고 가정할게요. 4,800만 원. 요걸 딱 기준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일반 과세잖아요. 일반. 내려가면요, 간이가 된다고. 간이가세 이렇게 되잖아요. 간이가세 그러면 여기 0이다 이렇게 영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밑으로가. 그런데 읽어보면 간이가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뭐야?
1년 동안에 공급대가가 3천만 원도 안 된다면, 여기 3천이 딱, 그죠? 여기 의미가 3천이잖아요, 3천. 여기. 요 금액이 있죠. 3천이라고, 3천. 요 미만은 뭐예요? 요거는. 요거는 조금 내는 VAT마저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여기에 납부의무를, 요걸 면제해준다고, 납부의무를. 부가치도 안 된다고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있죠. 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에요. 면제,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부가치세는, 간이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기 그룹에 있는 있죠. 여기에서 VAT를 뭐예요? 조금 낸다, 이 말이에요. 30만 원 있죠. 이상부터 4,800만 원 미만인 여기에 있는 요자만이 뭐예요? 부가치세를 일부 내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면제가 되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대부분 너무 영세하면 부가치세를 안 내요. 아예. 그래서 월세를 딱 보면 한 달에 200씩 받는다면 1년이면 얼마예요? 2,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부가치세 면제라고요. 그럼 소득세를 뭐 따져보기도 애매하지. 세금 거진 안 내고 그렇게 하신다고 보는데 소득세 조금 내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간이가세 포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간이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꾸 거래를 안 하려 한다고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아직도 금액적으로 간이이지만 간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요. 간이를 포기하면 일반이 되잖아요. 그럼 간이를 포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간이에서 일반으로는 그죠? 갈 수 있죠. 여기는 갈 수 있지만 일반에서 뭐예요? 그래요. 간이가세자는 포기가 가능해요. 포기가 되지만 일반은 포기가 안 된다. 포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가 포기하는 순간 일반가세자가 되는 거고, 일반가세자가 기존에 있죠. 요건이 되어가 4,800 미만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일반가세사업자가 됐는데 일반가세자예요. 그런데 나는 포기하고 간이로 간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간이를 포기하는 사업자는요, 그 적용받은 달에 있죠. 그죠? 1일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는요, 그죠? 계속 뭐예요? 일반가세를 한번 적용했으면 3년은 뭐예요? 간이를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은 무조건 뭐예요? 내가 중간에 간이가 된다 해서 다시 간이로 오는 걸 못하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3년 있다 오라, 그죠? 면세를 포기한 날부터 3년이잖아요. 얘는 적용받을 날은 있죠. 달에 1일부터, 그죠? 내가 지금 다음 달부터 면세를 받기로 하면 7월 1일부터, 아니, 다음 달 5월이죠. 5월 1일부터, 지금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3년간은 무조건 뭐예요? 과세로 있다가 다시 뭐면 요건이 됐을 때, 그죠? 간이가세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도, 그죠? 신용카드로 끊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뭐예요? 다 공제를 해주는데, 단 음식 숙박업을 간이가세자의 발행금액 여기 일반가세자에 곱하기 2배를 해줘요. 그래서 연한도 1,000만 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대하고, 뭐 간이가세자도 의제 매입세 공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문제,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면 전달 말일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 제출해야 되고,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가세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간이가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니. 그러니까 간이 포기하고 일반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 있잖아, 간이가 가지는 간편가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틀렸고,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달하면 납부의무를 면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4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그죠? 3,000만 원 미만이니까 대책상 되는 거고,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정비원 영수증에 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툭툭 한 번씩 나와요. 자, 13번 볼게요. 간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간이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뭐냐 이거죠. 단기 사업을 개시했는데 도매업은 안 돼요. 도매 제조업은 적용 배제 업종이 됩니다. 도매업은 안 되고. 직전년도 임대료 합계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4,800 미만은 부동산 임대업자는 가능하잖아요. 시군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런 단서가 없잖아요. 여기 얘는 가능하다. 직전년도에 공급이 5천원 안 돼. 직전년도에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이어야 되는데 얘는 공급가액이잖아요. 공급 대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트 포함 금액이죠. 두 개 합하면 5천만 원 넘잖아요. 치사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4,800 미만이니까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되지 않고요. 마지막 볼게요. 부가치세법상 간이가세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적용이 아니라 간이가세도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음식점업은 간이하죠. 대표적인 그죠? 음식점이 간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업 안 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도 하지만 매매가 안 되고 도매가 안 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챙겨서 혹시 나올 때를 대비합니다.